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시들의 노래 8번째 아틸라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트족의 후손이었던 동로마 제국의 관료 출신 역사가 요르다네스가 고트족의 역사를 그린 게티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훈족의 역사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치 않은 이름이지만 서구라파 쪽에서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별로 좋은 쪽으로 잘 쓰여지질 않고 있죠. 이 아틸라는 끔찍한 자, 신의 채찍, 훈족 최후의 왕이라고 불리며 유럽 훈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었어요. 그는 동서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인물이죠. 그의 제국은 한때 중부 유럽부터 흑계 도나우강부터 발트해까지 아주 넓은 범위에 이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AD 406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아틸라는 탄생부터 모호합니다. 대부분의 훈족들, 흉노족들의 지도자가 그렇지만 역사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대부분 그들의 출생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뛰다가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아주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막 통솔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가 된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의 이름과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출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의 어렸을 적은 잘 안 알려져 있고 어쨌든 438년경에 그의 형인 블레다와 도나우 강변의 마르쿠스 외곽에서 동로마 사절단과 회담을 가졌어요. 이것이 아틸라가 역사에 기록되는 첫 순간이었어요. 이 협상에서 동로마는 훈족에게 해마다 엄청난 공세를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협상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치 않자 441년에 동로마를 향해 출정하여 442년에 도나우강을 건너 지금의 세르비아 지역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형이 의문사를 하게 되고 이 동생 아틸라가 AD 445년에 훈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후 아틸라의 대군은 유목민족 특유의 기동력을 살려서 지나치는 도시마다 철저히 파괴하고 약탈을 일삼으며 동로마의 지금의 불가리아 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동로마의 데오도시우스 2세는 449년에 사자를 파견하여 도나우강 하류 일대 영토를 이탈리아의 아틸라에게 제공하고 그 유명한 난공불락의 데오도시우스 성벽을 축조합니다.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 성의 일부가 남아 있죠. 이렇게 동로마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아틸라는 서로마 제국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로마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서로마를 먼저 제압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하고의 어떤 경쟁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서로마 황제의 누이 동생이 호노리아라고 있었는데 그가 황제의 오빠에게 반역을 꾀하고 동로마로 쫓겨납니다. 그러자 동로마에서 자기의 환관을 보내가지고 이 아틸라에게 청혼을 해요.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락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틸라가 이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서로마 제국에다가
서로마 제국 영토의 절반을 달라고 지참금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발렌티아누스 3세는 아틸라의 요구를 묵살해버리고 이를 아틸라는 서로마를 침공할 명분으로 삼고 서로마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틸라가 451년에 이 헝가리에서 이 갈리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그게 카탈리우늄 전투라고도 그러고 살롱 전투라고도 그러는데 여기에서 서로마에게 아틸라가 대패를 해요. 아틸라는 참패를 당한 후 헝가리로 돌아와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 해 바로 서로마 제국 본토인 이탈리아 반도를 공격합니다. 어쨌든 유목민들은 계산이 없는 듯합니다. 전쟁에 대패한 지 1년 만에 다시 대군을 데리고 그 먼 거리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무섭고 징그러운 무리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틸라의 주력 부대는 기마 부대로 그들은 활을 주무기로 질풍노도같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며 불화살을 쏘아대며 기습 돌격하고 또 위장 후퇴하고 하는 등 빠른 기동성으로 적의 대오를 분산시킨 후 전격적인 역공으로 공격하면서 유럽 군대들을 아주 혼을 빼놓는 그런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걸프전에서 미국의 공습에 초토화되었던 이라크군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아틸라는 이렇게 유럽의 도시들을 무자비하게 쑥대밭을 만들며 진격하며 유럽 민족 대이동의 절정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3세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교황 레오 1세가 직접 죽음을 무릅쓰고 아틸라를 만나서 협상한 후 아틸라는 돌연 이탈리아에서 철수를 하였어요. 그리고 왜 철수했는지는 이 두 사람들만 아는 그러한 일 같습니다. 분명히 레오 1세가 엄청난 약속을 아틸라에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서유럽의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틸라는 453년 새로운 첩 일리코와의 결혼식을 치른 날 밤 사망합니다. 50도 못된 나이입니다. 바람 같은 그의 삶을 허망하게 마감한 것입니다. 아틸라의 진정한 사인에 대해서는 추측이 무성하여 사람들마다 다 말을 달리합니다. 아틸라가 사망한 후에 훈족은 헝가리 땅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틸라는 대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절대로 아틸라를 예쁘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다 날강도처럼만 표현했죠. 그런데 비잔틴사를 편집한 동로마의 역사가인 프리스구스는 이 449년에 아틸라가 죽기 얼마 전에 동로마의 사절로서 아틸라를 만났어요. 만나고 그의 연애의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목격한 아틸라를 상당히 자세히 묘사한 바가 있어요. 그는 아틸라의 용모는 당시 동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작았고 추하고 매력이 없는 편이긴 했으나 그의 몸가짐은 상당히 검소하고 절제적이며 또한 금욕적인 사람으로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국을 세우고 또 많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저는 집시들 보고 개라 그러는데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모아놓으면 흩어지는 이러한 오합지졸 같은 그런 훈족들을 유마민족들을 유목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왕국을 이루고 왕으로 해서 그 기세가 당당하던 동로마 서로마를 마음껏 이렇게 치고 필요한 것을 빼앗아내는 그런 아틸라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프리스쿠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틸라는 훈족의 통치체제에 외국 출신의 인물들을 측근으로 많이 삼았다 그래요. 이들에게 융성한 대우를 해주며
그들의 충성을 받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상당히 출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럽인들은 아틸라를 공포의 대왕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국교였던 로마인들에겐 이 아틸라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와 같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들이 다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전설에서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이게 단골 인물입니다. 유럽인들은 아틸라를 통칭하는 말을 훈족의 아틸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틸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거칠고 포악한 사람들을 이루는 그런 은어나 그런 수식어로 쓰고 있는 말이랍니다. 이것은 안소니 퀸과 소피아 로렌이 주연으로 연기한 영화 아틸라의 장면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그 아틸라를 배경으로 또 아틸라를 인물로 하여 소설이 쓰여지고 그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뭐 몬티 파이선의 성배, 훈족의 아틸라, 박물관이 살아있다, 니벨룽겐의 노래, 바그너의 오페라 보헨그린, 또 소설 드라큘라, 또 에다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그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침략자 로마 제국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영화나 비디오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반면 헝가리에서는 아틸라가 국가적 영웅입니다. 헝가리인들은 아틸라를 국부로 보고 있고 헝가리를 건설한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헝가리 왕족들은 이탈리아의 아틸라의 후예라고 자칭하고 헝가리의 전설에서는 아틸라를 훌륭하고도 고귀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헝가리에서는 지금도 아틸라라는 이름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많이 쓰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또 터키에서도 트리크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아틸라가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아틸라 치세의 훈 제국이 오스만 제국 이전에 유럽 정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튀르크계 국가라는 점에서 터키인들에게는 아틸라는 튀르크족의 유럽 정복의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터키에서도 아틸라라는 성이나 이름이 많다고 그럽니다. 몽골에서도 아틸라를 자신들의 흉노의 후예라고 여기며 훈족이 흉노의 후예라고 아틸라를 징기스칸 다음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한답니다. 한국에서도 아틸라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들에겐 아틸라를 광개토 대왕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뉴스라는 매체에서 보니까 동시대 인물이었던 훈족의 아틸라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었나? 라는 기사를 올릴 정도로 아틸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사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이상의 네 나라, 헝가리, 터키, 몽골,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네 나라는 한족, 훈족, 흉노족, 투르크족으로 불리는 범훈족 동일 유사민족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나라들이 같은 민족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좋은 일에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저는 혼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미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타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연맹도 이미 결성이 돼 있어서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국제적인 어떤 그 강대국들의 어떤 견제 내지는 그런 눈치를 아직은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범훈족 국제동맹 이 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을 애타게 지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서 그런 범민족적인 국제동맹체를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세계는 세력 구도가 달라지죠. 뭐 EU니 또 무슨 뭐 AFT니 무슨 뭐 연맹이니 뭐 아세안이니 이런 거 하고는 또 다른 그 민족적 또 지정학적 그러한 위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중심 국가가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시켰고 또 그 한류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 형성을 만들어 가지고 감히 대국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문화 혁명 또 그런 문화 어떤 흐름을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이렇게 발산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